여러분, 혹시 이웃집 텃밭에는 벌써 커다란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내 밭의 오이는 아직도 손가락만한 크기에 머물러 있어서 속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이는 물만 주면 알아서 잘 자란다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오이를 심는 아주 특별하고도 기발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무려 한 달이나 일찍, 그리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한 오이 수확의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오이 심기의 기본 상식 중 상당수는 사실 수확량을 반토막 내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깊게 심어야 뿌리가 튼튼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알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시면 그동안 왜 내 오이만 비실비실했는지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낭만파이신가요? 아니면 과학적인 혁신을 받아들여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싶은 실소파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농사 스타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오이 농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마법 같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키우려는 이 초록색 보석, 오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는 본래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 기슭, 아주 덥고 습한 열대우림 지역에서 처음 태어난 식물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이 식물은 자신의 고향이 덥고 축축한 정글이라는 사실을 유전자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이는 기본적으로 추위를 극도로 싫어하고 따뜻한 햇살과 풍부한 수분을 미친 듯이 갈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오이의 이런 까다로운 성질을 달래기 위해 밭에 볏짚을 덮어주거나 아궁이에서 나온 따뜻한 재를 섞어 땅의 온도를 높여주는 지혜를 발휘하곤 했습니다. 즉, 오이 농사의 핵심은 바로 이 식물이 처음 태어난 열대우림의 따뜻하고 포근한 환경을 우리의 작은 텃밭에 얼마나 비슷하게 재현해 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모든 비법들은 바로 이 오이의 태생적 본능을 완벽하게 자극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과학적인 접근법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비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수학의 시작은 바로 완벽한 씨앗을 고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 씨앗은 겉보기에 다 똑같다고 생각하셔서 마트에서 아무거나 집어오거나 작년에 쓰다 남은 씨앗을 대충 밭에 뿌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사의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우는 아주 뼈아픈 실수입니다. 여기서 흔히들 착각하는 미신을 하나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씨앗은 서늘한 곳에 두면 몇 년이고 영원히 쓸 수 있다는 생각,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오이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력을 급격히 잃어버립니다. 묵은 씨앗은 발화율이 형편없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신히 싹을 틔운다 해도 병충해에 아주 취약한 병약한 모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앗을 골라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당해 연도에 채종된 가장 신선한 조생종 씨앗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생종은 다른 품종보다 성장 속도가 마법처럼 빨라서 남들이 이제 막 꽃을 피우며 기다릴 때 여러분은 이미 바구니가 넘치도록 오이를 수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갓 구워낸 따뜻하고 촉촉한 빵과 3일 전에 구워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빵의 맛이 어떻게 다를지 상상해 보세요. 씨앗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신선한 씨앗은 땅에 닿자마자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흙을 뚫고 올라옵니다. 씨앗 봉투 뒷면에 적힌 생산 연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올해 생산된 신선하고 힘찬 조생종 씨앗을 고르는 것, 이것이 남들보다 한 달 일찍 풍성한 수확의 축제를 여는 가장 절대적이고 강력한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씨앗을 깨우는 마법의 목욕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농부들은 마른 씨앗을 봉투에서 꺼내자마자 차가운 흙 속으로 무자비하게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는 싹이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죠. 하지만 이것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기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강제로 깨우는 것과 같이 아주 가혹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놀라운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종하기 하루 전날 미지근한 물에 씨앗을 푹 담가두는 것입니다. 온도는 우리가 목욕할 때 기분 좋게 따뜻하다고 느끼는 30도에서 35도 사이가 가장 완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팁을 하나 드릴까요? 그냥 맹물이 아니라 연하게 우려낸 카모마일 차나 마늘을 우려낸 물을 사용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천연 소독제이자 영양제입니다. 씨앗 겉면에 붙어 있을지 모르는 나쁜 균들을 부드럽게 소독해주고 동시에 발화에 필요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긴 마라톤을 앞둔 선수에게 달콤하고 영양가 높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따뜻한 물에서 충분히 불어난 씨앗은 딱딱한 껍질이 부드러워져서 흙 속에 들어갔을 때 일반 마른 씨앗보다 무려 3일에서 5일이나 빠르게 새싹을 틔워냅니다. 싹이 일찍 튼다는 것은 곧 뿌리가 흙을 장악하는 시간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조기 수확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직결되는 마법 같은 과정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물에 불린 씨앗을 바로 흙에 심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건 파종이라는 비밀병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젖은 수건을 이용해 흙 밖에서 미리 하얀 뿌리를 살짝 틔워내는 이 방법은 불량 씨앗을 흙에 심는 헛수고를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넓은 쟁반 위에 깨끗한 면 수건이나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전날 물에 불려둔 오이 씨앗을 간격을 두어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를 다른 젖은 수건으로 포근하게 덮어주는 것이죠. 이때 수건이 마르지 않게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쟁반을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어두운 곳, 예를 들면 냉장고 위나 텔레비전 셋톱박스 근처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놓아두세요. 캄캄하고 따뜻한 이 환경은 오이 씨앗에게 자신이 고향인 땅속 깊은 곳에 있다고 완벽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며칠 뒤 조심스럽게 수건을 들춰보시면 놀랍게도 씨앗 끝에서 하얗고 앙증맞은 촉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 하얀 촉이 바로 수확의 신호탄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올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발화된 씨앗만을 골라 밭에 심게 되면 100%에 가까운 발화 성공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빨이 빠진 것처럼 싹이 나지 않아 빈 공간이 생기는 낭패를 겪지 않아도 되며 모든 모종이 동일한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이로운 장면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흙의 온도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밭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을 때 달력에 적힌 날짜만 보고 밭으로 달려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봄의 불청객인 마지막 서리만 지나가면 무조건 심어도 좋다는 치명적인 미신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바로 흙의 온도, 즉 지온입니다. 지온이 최소한 15도 이상으로 푹하게 데워지지 않은 차가운 흙에 오이를 심는 것은 한겨울의 얼음물 속으로 아기를 밀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오이의 여린 뿌리는 심각한 냉해를 입어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리고 심하면 며칠 내로 시들하게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운 땅을 어떻게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밭을 미리 갈아엎고 검은색 비닐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오이를 심기 최소 2주일 전에는 미리 밭을 깊게 파서 부드럽게 만들고 흙을 높게 쌓아 이랑을 만든 뒤 햇빛을 흡수하는 투명하거나 검은색 비닐로 밭 전체를 이불처럼 덮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한낮에 따뜻한 태양열이 비닐을 통과해 흙을 데우고 밤에는 비닐이 그 열기가 날아가지 못하게 꽉 잡아두어 흙 속은 마치 포근한 찜질방처럼 따뜻해집니다. 온도계를 흙 속에 찔러 넣었을 때 기분 좋은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오이가 가장 환호성을 지르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바로 오이 전용 침대, 즉 이랑을 만드는 높이의 비밀입니다. 평평한 땅에 대충 구멍을 파고 오이를 심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해 보이시죠? 하지만 평지에 오이를 심는 것은 장마철에 오이 뿌리를 물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이는 물을 엄청나게 좋아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뿌리에 물이 고여있는 것은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아주 까다로운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이에게 아주 높고 보송보송한 침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랑의 높이는 주변 땅보다 최소한 20cm에서 30cm 이상 훌쩍 높게 쌓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흙을 높게 쌓아 올리면 두 가지 엄청난 마법이 일어납니다. 첫째,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빗물이 이랑 아래로 시원하게 쫙 빠져나가 뿌리가 숨을 막혀 질식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둘째, 흙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면적이 넓어져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사방에서 듬뿍 흡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평평한 땅보다 흙의 온도가 훨씬 빠르고 높게 올라가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방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도톰하고 폭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자는 것이 훨씬 포근하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나요? 오이도 똑같습니다. 높고 푹신한 흙침대는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기에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곧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한 수확을 안겨주는 든든한 기초공사가 됩니다. 여섯 번째 비결, 거름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중 10중 8구는 밑거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식물이 잘 자란다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농장에 굴러다니는 생생한 가축분변이나 발효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잔뜩 집어넣고는 훌륭한 영양분을 주었다며 흐뭇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반드시 깨부수어야 할 무서운 미신이 있습니다. 덜 썩은 거름은 식물의 보약이 아니라 뿌리를 태워 죽이는 무시무시한 독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발효가 덜 된 거름이 흙 속에서 분해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열풍과 함께 유독한 가스를 뿜어냅니다. 이 가스와 열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오이의 연약하고 보들보들한 솜털 같은 뿌리를 가차없이 녹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흙을 준비해야 할까요? 냄새를 맡았을 때 퀴퀴한 악취가 아니라 기분 좋은 숲속의 흙냄새가 나는 완벽하게 푹 썩은 완숙태비를 흙과 아주 골고루 섞어주어야 합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에 버터를 부드럽게 스며들게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거름을 섞은 후에는 최소한 2주일 동안 밭을 가만히 내버려두어 흙 속에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축제를 벌이며 영양분을 분해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숙성된 보약 같은 흙은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해져서 물과 공기를 완벽하게 머금고 오이 뿌리가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일곱 번째, 생사를 가르는 파종 깊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씨앗을 땅 깊숙이 묻어야 쥐나 새가 파먹지 못하고 뿌리가 단단하게 박힐 것이라는 아주 오래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이 씨앗은 아주 작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적기 때문에 깊은 흙에 엄청난 무게를 뚫고 올라올 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씨앗을 너무 깊게 묻으면 새싹은 빛을 보기도 전에 흙 속에서 지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깊이 심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깊이는 씨앗 두께의 딱 2배에서 3배 정도입니다. 아주 얕게 흙을 이불 덮듯이 살짝만 덮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가락 한마디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약 1cm 남짓한 깊이로 얕게 파서 씨앗을 눕혀주세요. 이렇게 얕게 심어야 따뜻한 햇살의 온기가 씨앗에 직접적으로 닿고 싹이 흙을 밀어올리며 탈출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얕게 심어진 씨앗은 눈부신 속도로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남는 에너지를 전부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솜이불 대신 가벼운 거위털 이불을 덮었을 때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치와 정확히 같습니다. 얕게 아주 살포시 덮어주는 것, 이 작은 차이가 발화 속도를 며칠이나 앞당기는 결정적인 비법입니다. 여덟 번째, 오이의 숨통을 틔워주는 간격의 미학입니다. 작은 밭에서 최대한 많은 오이를 따고 싶은 욕심에 빽빽하게 모종을 심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잎이 서로 겹치도록 다닥다닥 심으면 수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텃밭 농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착각 중 하나입니다. 오이는 자라면서 호박잎만큼이나 거대하고 넓적한 잎을 미친 듯이 만들어냅니다. 모종을 너무 가깝게 심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잎과 잎이 서로 햇빛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햇빛을 한 줌도 받지 못해 노랗게 말라 죽고 이파리 사이로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아
그 속은 곰팡이와 진딧물이 번식하기 딱 좋은 습하고 뜨거운 찜통이 되어버립니다. 완벽한 수확을 위한 마법의 간격은 최소 30cm에서 50cm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처음 심을 때는 이 간격이 너무 휑하고 아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여백이야말로 오이가 맑은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고 이파리 하나하나가 햇빛으로 샤워를 하며 광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통과하는 밭에서는 병충해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듬성듬성 심은 10포기의 오이가 빽빽하게 심은 20포기의 오이보다 훨씬 더 굵고 튼튼하며 전체 수확량은 오히려 2배 이상 껑충 뛰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9번째 비밀은 오이를 심을 때 씨앗이 향하는 방향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씨앗을 심을 때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야 할지, 둥근 부분이 위로 가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무렇게나 훌쩍 던져 넣지만 식물은 중력을 느끼는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건 파종으로 살짝 튀어낸 하얀 뿌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게 흙에 내려놓느냐는 초기 성장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뿌리는 무조건 물을 찾아 땅밑을 향해 자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만약 뿌리가 난 부분을 위로 향하게 심는다면 오이 새싹은 흙 속에서 유턴을 하듯이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 불필요한 고개 비행은 새싹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성장 시간을 이틀 이상 지연시킵니다. 따라서 미리 틔워낸 하얀 촉, 즉 갓 태어난 여린 뿌리가 완벽하게 아래쪽 땅바닥을 향하도록 정성스럽게 눕혀서 심어주세요. 이렇게 심어진 오이는 흙에 닿자마자 망설임 없이 일직선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즉각적인 수분 흡수를 시작합니다. 출발선에서 뒤로 돌아선 채 총성을 듣는 것과 앞을 보고 달려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의 차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눕혀 심는 이 세심한 배려가 당신의 오이를 며칠 더 빨리 자라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10번째 비법은 심은 직후에 주는 첫 번째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이나 모종을 밭에 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10중 8구는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끌어와 차디찬 지하수나 수돗물을 흠뻑 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이제 막 따뜻한 보금자리에 누운 오이에게 얼음물을 끼얹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오이 뿌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성장을 멈추는 복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온수 샤워라는 기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흙을 덮기 전 구멍 안에 물을 듬뿍 주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물은 밭에 하루 정도 미리 떠놓아 햇빛에 따뜻하게 데워진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차갑지 않은 온도의 물을 구멍 속에 가득 채우고 물이 흙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흙이 촉촉해지면 그때 씨앗이나 모종을 넣고 부드러운 마른 흙으로 살짝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씨앗 주변은 따뜻하고 축축한 완벽한 인큐베이터가 되며 위를 덮은 마른 흙은 흙 속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겉면에 물을 뿌리지 않아 표면에 딱딱한 껍질이 생기지 않으니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기도 훨씬 수월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한 번째, 밭을 덮는 이불, 즉 멀칭의 마법입니다. 비닐 멀칭을 그저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한 귀찮은 작업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른 봄, 남들보다 일찍 오이를 수확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멀칭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 하나. 무조건 까만색 비닐이 좋다고 밭 전체를 검은색으로 덮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검은 비닐은 잡초를 죽이는 데는 탁월하지만 흙의 온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에 흙을 화끈하게 데워서 오이의 성장을 폭발시키고 싶다면 가운데 부분은 햇빛이 고스란히 통과하는 투명한 비닐이고 가장자리만 검은색인 배색 비닐을 사용해 보세요. 투명한 부분으로 들어온 햇살은 흙을 뜨겁게 달구어 작은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고 초기 뿌리 발달을 미친 듯이 촉진시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은 자연이 준 선물, 볏짚이나 마른 풀을 사용하는 유기물 멀칭입니다. 오이가 어느 정도 자라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할 때
까만 비닐비는 계란 후라이가 익을 정도로 온도가 치솟아 오이의 뿌리를 익혀버립니다. 이때 비닐 위에 볏짚을 두툼하게 깔아주면 지독한 열기를 막아주는 완벽한 파라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볏짚 사이로 공기가 통하면서 흙은 서늘함을 유지하고 물을 주었을 때 흙이 튀어오르는 것을 막아 각종 질병까지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기적의 보호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2번째 비밀은 오이에게 영혼의 단짝을 만들어주는 동반식물 심기입니다. 혼자 외롭게 자라는 오이보다 곁에 든든한 친구가 있을 때 훨씬 튼튼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농사에는 궁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이 바로 옆자리에 작은 무나 대파 혹은 메리골드 같은 꽃을 섞어서 심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연 생태계의 힘을 이용하는 컴패니언 플랜팅입니다. 예를 들어 파의 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특한 분비물은 오이를 치명적인 덩굴조긴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파의 매운 향기가 나쁜 세균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또한 메리골드의 강렬한 향기는 오이의 진액을 빨아먹는 얄미운 진딧물과 뿌리의 혹을 만드는 선충을 쫓아내는 강력한 천연 기피제가 됩니다. 반대로 오이 옆에 절대 심으면 안 되는 상극도 있습니다. 감자나 호박처럼 영양분을 개걸스럽게 탐하는 식물을 오이 옆에 심으면 흙 속에 밥그릇을 놓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느라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식물들 사이에 이러한 은밀한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오이의 주변을 보호막으로 둘러싸는 것. 이것이야말로 농약을 한 방울도 쓰지 않고도 건강하고 우람한 오이를 가장 일찍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진짜 고수들의 숨겨진 비법입니다. 13번째 비결은 봄바람의 변덕으로부터 연약한 새싹을 지키는 바람막이 요새 구축입니다. 이른 봄에 모종을 일찍 심는다는 것은 그만큼 매서운 꽃샘 추위와 강풍이라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뜻해도 봄의 밤바람은 갓 태어난 오이 잎사귀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난폭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위를 막아준다고 모종 위에 비닐봉지를 아무렇게나 푹 덮어두곤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낮에 비닐 속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아 새싹이 푹 삶아져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린 생명을 보호해야 할까요? 바로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나 페트병의 바닥을 잘라내어 모종 위에 씌워주는 미니 온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은 페트병 윗부분의 뚜껑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뚜껑이 열려 있어야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굴뚝처럼 위로 빠져나가고 밤에는 차가운 칼바람을 투명한 벽이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이 작고 투명한 방어막 안에서 오이는 춥고 매서운 봄날의 밤을 무사히 넘기며 온실 속 화초처럼 안전하고 빠르게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며칠 뒤 날씨가 완전히 풀리고 본잎이 서너 장으로 큼직하게 자라나 페트병 밖으로 고개를 내밀 때쯤 이 든든한 요새를 벗겨주면 오이는 이미 주변의 어떤 작물보다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을 것입니다. 14번째는 바로 잔인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성공을 부르는 첫 꽃 따주기입니다. 오이 모종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앙증맞고 노란 첫 번째 꽃이 핍니다. 곧이어 작은 아기 오이가 그 뒤에 맺히는 것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여운 첫 오이가 무럭무럭 자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매일 아침 들여다보죠.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역설이 존재합니다. 남들보다 10배 더 많은 수확을 원한다면 당장 가위를 들고 눈물을 머금은 채 그 첫 번째 꽃과 아기 오이를 가차없이 싹둑 잘라내야 합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이유는 아주 과학적이고 명확합니다. 아직 덩굴도 제대로 뻗지 못하고 뿌리도 얕은 어린 오이가 열매 하나를 키워내는 데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식물에게 번식, 즉 열매를 맺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기 때문이죠. 아래쪽에서 열매가 커지기 시작하면 오이는 위로 키를 키우고 잎을 넓히는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덩굴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일찍 늙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7번째 마디, 즉 바닥에서부터 세어서 7개의 잎사귀 아래에서 피어나는 모든 꽃과 곁순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강제로 참고 에너지를 비축한 오이는 그 억눌린 힘을 몽땅 위로 자라는 데 사용하여
거대하고 튼튼한 기둥을 완성합니다. 그 지붕 위에서부터 비로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수십 개의 진짜 오이를 수확하는 엄청난 반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번째 핵심 비법은 오이의 길을 열어주는 유인줄 설치의 타이밍입니다. 오이는 혼자서는 바닥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덩굴 식물입니다. 하늘 위로 높게 뻗어 올라가 햇빛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지주대와 그물망을 쳐주어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이가 땅바닥을 한참 기어다닐 때쯤 뒤늦게 밭에 들어가서 철빈을 받고 그물을 치며 부산을 떱니다. 이것은 오이의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오이의 뿌리는 흙바로 밑에 아주 얕고 넓게 쫙 퍼져 자라기 때문입니다. 늦게 지주대를 꽂는답시고 밭을 쿵쿵 밟고 다니며 흙에 말뚝을 박아대면 이미 넓게 퍼져 있던 연약한 뿌리들이 다 끊어지고 박살나버립니다. 뿌리가 닫힌 오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말라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지주대는 언제 세워야 할까요? 정답은 오이 모종을 밭에 심기 전 혹은 모종을 심은 바로 그날입니다. 뿌리가 아직 뻗어나가기 전에 단단하고 높은 A자형 지주대나 오이망을 완벽하게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종 옆에 얇고 부드러운 유인줄을 미리 내려주어 오이가 덩굴손을 뻗었을 때 바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준비해 주는 것이죠. 준비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쑥쑥 올라가는 오이 덩굴은 잎이 흙에 닿지 않아 병에 걸리지도 않고 시원한 공기와 따뜻한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16번째 비밀은 바로 수확량을 결정짓는 물주기의 정석입니다. 오이는 몸 전체의 95%가 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물 먹는 하마입니다. 밭에 갈 때마다 조금씩 찔끔찔끔 매일 물을 주는 것이 정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겉흙만 살짝 적셔주어 뿌리가 깊은 땅 속으로 수분을 찾아 내려가지 않고 얕았던 겉흙에만 머물게 만드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얕게 내린 뿌리는 한여름 한낮의 더위에 흙이 마르면 순식간에 수분 부족에 시달려 잎이 축 처지고 맙니다. 기적의 수확을 위한 물주기 비법은 한 번 줄 때 흙 속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흠뻑 젖도록 들이붓는 심층관수입니다.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이 넉넉하게 물을 주고 흙 표면이 마를 때까지 며칠 동안은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는 목이 말라 생존 본능을 발휘하며 땅속 아주 깊은 곳까지 억세고 강인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깊고 넓은 뿌리를 가진 오이는 가뭄이 와도 끄떡없이 열매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주는 시간도 극적으로 중요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에 물을 주면 밤새 흙이 축축해져서 뿌리가 썩거나 곰팡이병이 생기기 아주 십상입니다. 물은 반드시 아침 해가 떠오르며 땅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잎사귀가 아닌 흙바닥에 직접 부어주어야 합니다. 이 규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밭은 마르지 않는 오이 공장이 될 것입니다. 17번째로 넘어가서 끔찍한 병충해를 초기에 박살내는 친환경 방어막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이잎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흰가루병이나 진액을 빨아먹는 진딧물은 방심하는 순간 밭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병이 이미 심각하게 퍼진 후에 독한 농약을 뿌려대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고 튼튼한 수확을 원한다면 벌레가 보이지 않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방주사를 놔주어야 합니다. 화학농약 대신 집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천연 마요네즈 난황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 식용유 60ml를 넣고 믹서기로 하얗게 될 때까지 강하게 섞은 뒤 물 20m에 희석하여 뿌려보세요. 이 천연 오일 성분은 오이 표면에 아주 얇은 코팅막을 형성하여 나쁜 곰팡이 포자가 잎에 내려앉지 못하게 튕겨내고 잎에 붙은 벌레들의 숨통을 막아 질식시킵니다. 맑고 화창한 날 아침, 잎의 앞면뿐만 아니라 벌레들이 주로 숨어있는 잎의 뒷면까지 꼼꼼하게 흠뻑 뿌려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천연 방어막을 입혀주면 여러분의 오이는 주변 밭들이 흰가루병으로 허옇게 죽어갈 때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진초록색의 강인한 잎사귀를 자랑하며 폭발적인 광합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18번째 핵심은 모양과 맛을 좌우하는 마법의 가루, 칼슘의 비밀입니다.
정성껏 키운 오이가 수확할 때가 되니 끝이 뾰족해지거나 허리 부분이 구부러진 기형 오이가 되어 실망하신 적 있으시죠? 혹은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너무 써서 뱉어버린 경험은요? 많은 분들이 비가 안 와서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넘겨짚지만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명백한 칼슘 결핍 증상입니다. 식물에게 칼슘은 사람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아삭한 식감과 고든 모양을 잡아주는 핵심 원소죠. 오이 모종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커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반드시 칼슘제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비싼 비료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먹고 남은 계란 껍데기를 버리지 마세요. 하얀 속껍질을 제거하고 햇볕에 바짝 말린 뒤 믹서기로 곱게 갈아 가루를 냅니다. 이 가루를 식초와 섞어 며칠간 숙성시키면 훌륭한 수용성 칼슘 비료가 완성됩니다. 물에 아주 연하게 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잎에 직접 뿌려주거나 흙 주변에 뿌려주세요. 칼슘을 듬뿍 머금은 오이는 조직이 치밀해져서 병충해를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되고 시장에서나 볼 법한 일자 모양의 곧고 늘씬하며 씹을 때마다 아삭거리는 경쾌한 소리가 나는 최상급의 오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작은 정성이 쓴맛은 완벽히 잡고 달콤한 맛 남기는 결정적인 킥이 됩니다. 19번째 비법은 놀랍게도 수확의 시기와 속도에 관한 역발상입니다. 오이를 밭에 그냥 두면 팔뚝만큼 크고 두꺼워지니까 더 큰 오이를 따려고 며칠씩 수확을 미루시나요? 이것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열매가 너무 커져서 씨앗을 맺기 시작하면 오이나무는 이제 내 임무인 번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새로운 꽃을 피우지도 어린 열매를 키우지도 않으며 급격하게 생명력을 잃고 늙어갑니다. 끝없는 다수확을 원하신다면 오이가 조금 작다 싶을 때 길이가 15cm에서 20cm 정도 사이로 매끈하게 빠졌을 때 매일매일 지체 없이 따주어야 합니다. 가차없이 열매를 앗아가면 오이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생존을 위해 미친 듯이 새로운 꽃을 피어올리고 곁순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를 따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3개의 열매가 맺히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죠. 매일 아침 밭에 나가 잘 익은 오이를 부지런히 수확하는 가위질 소리야말로 밭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최고의 자극제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만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오이의 파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끼면 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늙은 노각이 되어 밭 전체의 성장을 멈춰버리게 만든다는 무서운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가장 위대하고도 낭만적인 농사의 비밀은 바로 농부의 발걸음 소리입니다. 최고의 비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화학 비료도 값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밭을 찾아가는 농부의 그림자와 애정어린 시선입니다. 오이는 그 어떤 식물보다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성장이 빠른 작물입니다. 어제 저녁에 멀쩡하던 잎에 오늘 아침 진딧물 몇 마리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어제 엄지손가락만 했던 오이가 오늘 팔뚝만 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밭을 비우면 그 작은 징후들을 놓치게 되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대참사가 벌어지곤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차 한 잔을 들고 밭으로 나가 오이의 잎사귀 뒷면을 살피고 어제 쳐둔 그물망을 덩굴손이 잘 잡고 올라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삐져나온 곁순이 있다면 손으로 똑똑 따주고 땅이 말랐다면 시원하게 물을 뿌려주세요. 식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이 매일 쏟는 그 작은 관심과 관찰의 시간들이 모여서 남들은 병충해로 밭을 갈아엎을 때 당신의 밭에서는 늦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 싱싱하고 거대한 오이가 기적처럼 쏟아져 나오는 마법을 완성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값진 비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이 농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20가지의 놀라운 비법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씨앗과 깊게 파는 흙, 차가운 물과 빼곡한 간격 등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수많은 상식들이 사실은 내 텃밭의 수확량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이었다는 사실. 어떠신가요?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오늘 배운 대로 씨앗을 포근하게 깨워 얕게 묻어주고
볏짚과 투명한 방어막으로 따뜻함을 선물하며 첫 꽃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를 발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밭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생명력을 뿜어내며 남들보다 한 달이나 먼저, 그리고 몇 배나 거대하고 풍성한 오이를 쏟아낼 것입니다. 흙의 온도부터 수확의 타이밍까지 이 모든 과정은 자연의 이치를 꿰뚫는 과학이자 식물과의 아름다운 교감입니다. 자, 이제 이 비법들을 여러분의 텃밭에 직접 실험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놀랍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질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배운 20가지 비법 중 가장 충격적이거나 당장 내일 밭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비법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숨겨진 오이 대박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풍성한 농사의 기쁨을 나누어 봅시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